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현대인들은 평상시에 이제 생각도 너무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얼굴, 머리 쪽으로 많이 몰려서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두통이죠. 또는 어지러움 증상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면서 열이 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보니까 얼굴이 붉어져서 고생하신 분들 계세요. 대답이 이제 몇 분 나오시는데 네, 지금은 괜찮으신가 봐요? 네, 그러세요. 흔히들 이제 그런 증상들은 남자보다는 여성들한테 더 많이 생기는 증상이긴 하지만 예, 요새는 보면 생활이 워낙 이제 복잡하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남성들도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단순히 신경을 쓰고 이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생활을 욕심을 내면서 살기 시작을 해요.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 본인은 욕심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 계세요? 네. 그 욕심이라는 의미가 꼭 이제 물건을 많이 갖고 싶고 이런 욕심뿐만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일 욕심 많이 내는 분들 계시죠? 또 공부를 학생들도 이제 공부 욕심을 많이 낸다거나 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꼭 성취하고 싶은 이제 성취욕 또 음식을 앞에 놨을 때 많이 먹고 싶은 이제 식욕, 음식 욕심 이런 걸 여기도 보면 이제 제 눈에 몇 분 보이시네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지나치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제 사람들이니까 뭔가 더 잘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성취욕이 자꾸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욕심을 자꾸 내다 보면 우리 몸은 어떻겠어요? 편안할까요? 힘이 들까요? 그렇죠. 자꾸 고달파지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균형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이제 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보면은 우리 요새 보면 이제 성인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인병들은 대개는 이제 유전도 있지만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느 가게를 보면 당뇨가 있는 가게들은 다 당뇨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는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고혈압 환자들 많이 오고 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력에 의해서도 그런 성인병이 생기지만 요새 보면 가족력이 없는데도 성인병이 있는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도 제가 욕심 얘기를 했는데 지나치게 과식을 한다거나 그죠? 또 남자분들 과음을 많이 한다거나 또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 생활을 바르지 않게 하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뭔가 자꾸 쌓이게 되니까 우리 몸이 균형을 깨트리고 이제 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음식 같은 거를 보통 당뇨가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당뇨가 온다. 예, 근데 보면은 전혀 그 음식도 잘 안 드시고 이러는 분들도 당뇨가 오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과다하게 받았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지나치게 뭔가 몸에 이제 자극을 줬으니까 병으로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암을 생각해 보신 적이 이제 아마 없으실 텐데 암은 어떤가요? 가벼운 증상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암이라 그러면 죽을 병 걸렸구나. 보통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암도 보면 이제 저런 서양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뭐 세포에 변이가 생겼다든지 또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왔다든지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우리 몸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이제 생각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하는 프로를 보면서 이쪽도 그 발전된 서양 의료에서도 그 관념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예, 그러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도 같이 노화를 하게 되고 그 세포들이 자꾸 쌓이면서
이제 과하게 이렇게 이상 증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꾸 노화를 너무 지나치게 하고 성인병이 많이 생기면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이제 성인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제 세포만 자꾸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것은 조금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비로소 우리 한의학적인 생각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맥이 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의학은 원래 그런 이제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여기에 변이가 생겨서 온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이 오는 근본은 우리가 뭐든지 지나치게 살아서 균형을 깨졌을 때 오는 게 이제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마음을 우선 이제 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몸의 기능들도 잘 조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에너지가 일로 많이 몰리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열이 올라가면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또는 열이 난다든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돋는다 또는 이제 한쪽으로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이런 증상들도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좋은 혈기가 얼굴로 잘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혈기가 눈으로 갔을 때는 사물을 잘 볼 수 있고 또 귀로 가면 소리를 잘 듣고 코로 가면 냄새를 또 잘 맡고 입으로 가면 음식의 맛을 잘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조절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을 위장하고 연결을 시켜요. 동의보감에 보면 얼굴에 열이 나는 병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또 한의학적으로는 얼굴에는 위장의 경락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얼굴의 증상은 위장을 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얼굴에 열이 난다고 다 위에 열이 쌓인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밖에서 양기가 막혔을 경우에도 열이 나고 붉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또 뭐 양기를 잘 소통시켜 주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의학에서는 어떤 증상이 왔을 때 한 가지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원인을 찾고 이제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중년 약간 넘어서시고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예, 어디 손 좀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여기 계신 분도 제가 보면은 이제 말씀은 안 하셔도 이렇게 몇 분 좀 고생하실 분이 보이시네요. 예, 이제 좀 부끄러워서 표현 안 하시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그 얼굴이 우리가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별로 심각한 것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얼굴이 붉어지면 사람 대인 관계에도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이거나 또는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의식하거나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50대 초반에 이제 남자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딱 얼굴을 보니까 진짜 술을 드신 것처럼 빨갛게 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늘 그 한 10년 정도 그걸로 고생을 하셨는데 또 가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할 때 얼마나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또 손님들도 오셔서 한 번씩 이제 얼굴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치료하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증상이 어떠냐 하면 이제 얼굴이 너무 빨갛고 이분은 술은 전혀 못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도 이제 얼굴 빨갛고 머릿속에 또 뾰루지가 나고 가렵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뭐 피부과라는 데는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좋다는데 치료를 해봐도 뭐 지루성 피부염이다 그래가지고 피지 분비하는 거 이제 그런 약 조금씩 주고 해봤자 별로 치료가 안 되고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포기 상태에 되시다가 한약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얼굴의 병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제가 맥으로도 확인을 했지만 위장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분의 생활이 어떤지 이제 확인을 들어갔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시나 봤더니 특징적인 게 밥을 먹고 나면 꼭 누워서 이제 낮에도 30분이나 1시간씩 주무세요. 예,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도 숟갈 놓자마자 누워서 테레비 보다가 주무시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문제가 위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식사를 하시고 나서 노곤하거나 이러면 그냥 한숨씩 주무셔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맞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주무시면 소화가 덜 된 그 체기가 쌓이고 하면 그걸 식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몸속에 또 담음이라는 노폐물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또 특징적인 게 주무실 때 배가 답답하니까 배를 이렇게 걷어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배를 내놓고.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주변에 조그만 아기들 있으면 잘 안 먹고 또는 지나치게 먹고 이러는 아이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분도 이제 그 생활이 바르지 못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위에 열이 쌓이고 또 이분은 잡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맛집도 잘 찾아다니시고 가면은 늘 과식하시고 그리고 먹고 또 바로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열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장이 자꾸 지나치게 기능을 하는 것을 이제 줄여주는 이런 처방을 해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활을 바꾸시도록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식사하시고 꼭 300보 정도는 걸으시고 이제 소화가 다 된 다음에 눕거나 주무시도록. 또 한 가지는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또 영양 과잉 거 피하셔야죠. 예, 그리고 자꾸 과식하는 습관을 이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한 숟갈씩 덜 잡수시는 이런 이제 연습을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워낙 고생을 이제 오래 하셔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색깔이 원래로 돌아오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이신데 5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굉장히 빨갰대요. 왜 유난히 여기 볼이 빨간 사람들 있죠. 예,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 얼굴 이렇게 볼 빨간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찬바람 조금만 쏘여도 빨갛게 되고. 근데 이분은 원래가 부끄러움을 굉장히 잘 타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서는 것도 창피해하고 조금 어려운 자리 가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막 땀 흘리고 이러는 분이셨는데 워낙 소심하고 그러시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 늘 이제 본인은 뭔가 이렇게 누구 앞에 나서거나 이런 건 못하고 이제 뒷전으로 자꾸 숨는 이렇게 생활을 하신 분이었는데 50대 후반이 되셔서 그렇게 얼굴에 증상이 오면 사람들은 보통 갱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갱년기가 지난 나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50대 초반 길어야 중반까지 갈 때 그때를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보는데 이분은 이미 이제 그때는 지난 나이고 이분이 제일 불편한 거는 어디 함부로 이제 이렇게 막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빨개서. 그리고 또 이제 관절이 다 아프신 거예요. 무릎, 뭐 팔꿈치, 허리 이렇게 관절이 다 아프시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어디 밖에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시고 스트레스 엄청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진찰을 하고 진액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관절에서는 이렇게 무릎 같은 데도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활액량이 들어있고 그 속에 윤활유가 들어있는 거죠. 부드럽게 움직이게. 근데 열이 자꾸 생기면 그런 진액을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뻐걱뻐걱 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고 또 약을 드셨지만 별로 좋아지는 게 없었죠. 그랬는데 이제 진액을 채워주고 화를 내려주고 이런 약을 이제 써드리면서 서서히 그 관절도 편안해지시고 얼굴에 열 오르는 게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실 때마다 이제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도 이제는 부끄러운 마음이 훨씬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요새는 이제 여자분들도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게 없기는 하겠지만 유난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타고난 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자꾸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이 얼굴이 붉어지고 고생하는 증상은 남녀노소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고3 고등학교 1학년이네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아주 굉장히 몸이 마르고 이렇게 얼굴도 찡그리고 이제 얼굴이 빨갛고 여드름 범벅이 돼서 왔어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사춘기 그때 막 지날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얼굴에 여드름이 무지무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표정도 아주 짜증스러운 표정에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한테 끌려서 왔는데, 예, 이 아이는 뭐든지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에 기름이 많이 꼈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갈 때 1시간을 샤워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얘만 일어나면 다른 식구들은 이제 목욕탕에 못 들어가고 다 밖에서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 그리고 아침에 깨우기도 이제 힘이 들고 그러는데 얘는 이 기름기를 다 벗길 때까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맨날 지각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얘가 이제 공부 욕심이 있는 아이라 공부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예, 일로 화가 자꾸 오르면 집중이 안 되고 아이들이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한 50페이지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만큼 진도 못 나가잖아요. 얘는 그게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견디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일로 뭐 여드름 계속 나고 머릿속 뭐 두피 이제 이렇게 뾰루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찰을 쭉 하고 얘기를 이제 처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래도 얘가 고등학생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얘가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총명탕 해주세요. 그 상황에서도 엄마들은 그냥 아이들 공부가 우선이잖아요. 그랬더니 얘는 나는 여드름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모자 사이에 또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 우리 그럼 2마리 토끼를 다 잡읍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원인이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못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근데 아이는 치료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2마리 토끼 다 잡읍시다 했더니 그래도 이제 서로 저 양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이 아이는 음혈이 부족하고 화가 많이 쌓인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은 살도 잘 안 쪄요. 그래서 이제 음혈을 보충해주고 화를 흩어주고 이런 약을 써주면서 또 이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많이 먹지 말고 야식 먹지 마세요. 예,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저녁 때.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엄마는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이제 간식을 주시는 건데 사실은 병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모르셨죠? 예, 그냥 이제 아이들 공부 늦게까지 하니까 안타까워서 뭔가 좋아하는 거 막 갖다 주고 과일이며 뭐며 주거든요. 근데 그 늦은 시간에는 위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주면 위가 나빠지고 또 위에 열이 쌓이고 이러기가 쉬운 거고, 그다음에 또 늦은 시간에는 음식이 배에 들어가면 숙면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녁을 자꾸 늦게 드시는 분들은 밤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잠을 못 잔다고 불면증 치료하는 약을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그렇죠. 위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도 이제 불면증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 못 자면 그냥 잠 못 잔다 이것만 생각하고 이 생각은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는 야식 먹지 말라고 하고 엄마한테도 매정하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츰차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제 한약 먹는 것도 막 부담스럽고 짜증스러워하고 엄마한테 이제 막 뭐라고 툴툴거리고 그랬는데, 약을 이제 1번, 2번 이렇게 하루하루 먹다 보니까 얼굴에 여드름 새롭게 나는 게 없어졌어요. 이제 주는 거죠, 이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기름도 들끼고 이제는 이제 지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약을 챙겨 먹게 되고 그다음에 약 떨어질 때 되면 엄마 보고 약 해오라고 이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에 평화가 왔어요. 무슨 평화가 왔냐? 아침에 전쟁 안 해도 돼요. 왜? 기름이 안 끼니까 그냥 그 씻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깨우려고 그러면 아주 난리를 한바탕 쳤는데 아침에도 빨딱빨딱 잘 일어나고 더 좋은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집중이 잘 되니까 공부도 아주 이제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단한 여러 가지를 치료한 것 같지만 원인은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하나 잘 치료를 해놓으면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증상이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한의학은 하나하나 띄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새 또 제가 이제 많이 종종 만나는 증상이 뭐가 있냐면 위풍증이라 그래서 얼굴의 한쪽으로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잘 부으면서 감각이 좋지 않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4살 같지 않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어떤 분은 너무 아파서 세수를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입을 못 벌리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이제 3차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거는 치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신경을 차단해 주는 거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 이제 뭐 10년 가까이 고생하신 분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새는 세수도 맘대로 하고 입도 벌리고 그런 분들은 한쪽으로 주로 아프거든요. 왼쪽이나 오른쪽. 그러다 보니까 양치질도 못하고 음식도 한쪽으로만 씹게 되고 또 이제 단단한 건 못 씹어요. 그러니까 입을 못 벌리니까 주로 유동식 같은 거 드세요. 이렇게 그냥 미음같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 근데 요새 보면 유난히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가 어제도 오신 분이 원장님 그 얘기 꼭 좀 한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편해지면서 자기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더라. 근데 몰라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얘기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얼굴에 증상이 오는 것은 위장 기능이 잘못돼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잡수는 것도 조심하시고 또는 이제 일로 화가 오르는 상황을 많이 이제 조절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어느 분 하실까요? 예, 예, 여기 계신 분, 예, 말씀하세요. 저는 자궁이 좀 많이 찬 편이고요. 네. 체온도 보통 사람들보다 1도 정도 낮아요. 그러세요? 예, 네. 그리고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네. 굉장히 피곤해서 힘들거든요. 네, 예, 그런 예.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예. 네. 그럼 지금 죄송하지만 네. 연세가 어느 때, 뭐 정확하게 안 하셔도.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이세요. 네. 40대 초반의 분이 이렇게 피곤하시면 안 되죠. 예, 제가 그러면 먼저 맥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른손 주시고요. 예. 네, 이분이 아랫배 쪽이 많이 찬 분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긴장도 잘, 스트레스 엄청나게 잘 받으시겠는데요. 네. 네, 이쪽 보세요. 네. 잡수시는 건 잘 드셔도 살로 네. 잘 안 가죠. 살이 잘 찌지는 않으실 건데. 아니에요. 잘 운동을 찌세요? 안 하면 네, 바로 금방 쪄요. 찌세요. 예. 네. 근데 이제 체격에 비해서 네. 잡수시는 양은 많으실 거예요. 예, 예. 예. 군것질을 참 좋아하고. 군것질 좋아하세요? 네. 예. 이제 조금 아까 이분께서는 그 체온이 보통 1도 정도 낮다고 하셨고, 네. 그다음에 자궁이 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꼭 이제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아랫배가 찬 분이시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기가 소모가 굉장히 많은 분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먹은 양보다 에너지로 쓰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는 뭐 살이 잘 찌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분들은 또 성향이
답답해서 가만 못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몸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집에만 있으면 생으로 병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 예, 그래서 이제 화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화의 성향. 네,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화가 뭐예요? 바람 조금만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항상 끊임없이 좀 움직여 주셔야 네. 스트레스가 덜 쌓이는 분이에요. 아, 자존심 엄청나게 강하실 건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신경 쓸 일이 조금만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가 예, 쉬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남들한테는 굉장히 잘해 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남한테 이렇게 잘 해주시면서도 나도 편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지금 위장 기능이 자꾸 지나친 쪽으로 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 그래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기 쉬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과식을 하거나 과식 폭식하기 쉬우시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자꾸 지나친 쪽으로 과식 폭식을 하다 보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올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위는 뭐라고도 해요? 밥통이라 그러죠. 네. 밥통에 이제 음식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따뜻하게 잘 삭혀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 해주면 밑으로 끌어내리지를 못하고 거꾸로 역류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은 대장이 약간 길고 찬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가스가 잘 차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좀 예.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고 이러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역류하는 이런 이제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오르거나 이런 게 오실 수 있고, 네.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면 목에서 여기 가슴까지가 쓰리고 따갑고 아프고 이제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네. 아침밥을 잘 잡수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과식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입에서 네. 당긴다고 이제 자꾸 잡수시면 위에 열이 쌓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얼굴 붉어지고 뭐 여드름도 나고, 근데 여드름은 이제 사춘기 때 나는 거고 뾰루지가 나는 거죠. 연세 네. 드신 분들은. 또는 머리 속에도 이렇게 뾰루지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은 그 아까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뼈가 약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허리, 다리, 하체 힘이 약한 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아. 운동을 조금 과하게 하면 다리를 삐끗하거나 허리를 삐끗하거나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제 무거운 거 뭐 이렇게 들거나 또는 운동하거나 이럴 때 허리, 다리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아, 네. 예. 이제 아직 뭐 나이가 젊으신데 나중에 폐경이 되고 나면 골다공증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 어느 분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신 분 말씀하세요. 저는요, 선생님, 혈압이 오전 중에 많이 네. 낮거든요. 오전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식사를 좀 덜하고 물만 마셔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 같은 데는 자꾸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네. 이렇게 현재 가스 차는 약을 이렇게 그럴 때마다 복용을 하고 있어요. 아, 양약으로요. 네, 근데 네, 항상 가스 차가지고 이렇게 방귀가 많이 나오는 네. 편이고 네, 그게 네. 어디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 상태로 아. 별로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그렇거든요. 아, 그러면 오전에 혈압이 네. 낮아지기 때문에 잡수는 걸 줄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화도 더 안 되고 그러니까요. 소화가 안 되시니까. 예. 그거 뭐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 들으신 건 아니고요. 그 혈압은 뭐 다른 약으로는 안 된다고. 네, 혈압이 생활로. 어느 정도 되세요? 오전에. 어떨 때는 50, 뭐 49 오, 많이 그러면 낮으시네요. 이제 청심환 같은 걸 먹고 네.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아. 오전 중에는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시겠네요. 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혈압이 이렇게 낮으신 그게 게?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옛날 때도 혈압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네. 많이 낮으신데요. 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연세가 몇 지금 50대인데요. 50대 초반요. 네. 폐경 되셨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진맥을 좀 먼저 하고요. 갱년기 증상은 안 앓으셨어요? 네, 별로 뭐 네. 네. 긴장을 엄청나게 잘 하셔서 어깨, 목뒤 이런 데가 잘 굳어요. 네. 잘 뻐근하시고 아프실 수가 있어요. 이쪽 보세요.
가족들도 그러니까 형제나 네. 부모님들도 다 혈압이 이렇게 낮으셨어요. 어머니가 혈압이 낮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 연세 드셔가지고는 높아지시대요. 그렇죠. 네. 지금 상당히 긴장이 돼 있는 맥이 나오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잘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벽해야지 마음이 편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못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네. 이게 체력은 자꾸 딸리는데도 이제 몸을 지나치게 쓰는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신데 원래 선천적으로 이제 혈압이 조금 낮은 쪽으로 가는 분이 있고 또 약간 높은 쪽으로 가는 분이 있고 그렇기는 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가 허해지고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이제 혈압이 더 낮다는 얘기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딱 뜨면은 양기가 쫙 올라가면서 눈도 떠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기운이 부족하니까 기가 허하니까 쭉 끌어올리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조금 더 낮아져 있다가 이제 낮이 되고 이렇게 활동도 좀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 수치로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또 성향이 감정의 기복도 좀 있는 편이시면서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아까도 어깨 목뒤가 좀 많이 굳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맥을 보면 굉장히 긴장이 돼 있는 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긴장하고 생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긴장을 해요? 잘하려고 그래야 긴장하죠. 편안하면 긴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대충 못하고 그다음에 내가 뭐를 해놨는데 누가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자꾸 딸리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강의 중에 얼굴에 이렇게 붉은색 오르고 열나고 이런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약간 그러시거든요. 손은 안 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마침 또 뭘 질문을 하시니까 보면 여기 가슴 이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는 분이에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거는 한의학에선 담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노폐물이 잘 쌓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왜 노폐물이 쌓이느냐? 이제 입에선 잘 잡수셔도 속에 들어가서 해결이 잘 안 될 때에는 이게 찌꺼기로 쌓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먹고도 이제 영양분 잘 빼서 쓰고 나머지는 대변 소변으로 잘 빼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가스가 좀 차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분도 아랫배가 찬 편에 속하시거든요. 많이 차요. 그러니까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잡수셔도 빨리빨리 소화를 시키고 이런 게 못하고 정체돼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 올 수 있는 병이 오는 거예요. 아무나 방귀 많이 뀌는 게 아니고 이제 대장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찌꺼기가 정체되고 가스가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은 더부룩하시고 그럼 배가 이렇게 나온 듯 하다가 또 살이 되고 이러기 쉽죠. 그래서 이분은 많이 안 잡수셔도 살이 찌기 쉬운 분이에요. 그 이제 원활하게 이걸 못 해주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배가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허리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 허리맥도 조금 좀 안 좋으시고 지금 현재 안 아프시다고 하더라도 맥으로는 조금 안 좋게 나와요. 가끔 많이 아파요. 그러시죠? 허리가. 그러니까 허리맥도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속을 이렇게 따뜻하게 치료해주는 그런 거를 좀 하시고 음식도 찬 거, 날 거, 생 거 이런 거 좀 피하시고 그래서 식사하시면 이분도 좀 이렇게 걸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걸을 자는데. 때에도 자요. 자요. 먹고. 그거 기운이 아까- 없으니 아까 자게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운 핑계 대고 자꾸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더 기운 없어지시는 거고 그럴수록 집 안에서라도 300보 걸으세요. 걸으시고 300보. 이제 밥 먹고 식후에 걷는다는 얘기는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위를 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으로 걸으시는 게 소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잠도 안 주무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꾸 입에서는 음식이 땡겨요. 그런데 잡숫고 나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못 먹죠. 그죠?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숫고 나면 안 좋으니까 이제 자꾸 또 줄이게 되고 진짜 그림의 떡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조심을 늘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0대 초반이시고 폐경이 되셨으니까 이제 노후에 우리가 한 3, 40년은 더 살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잡수시는 거를 우리가 한 숟갈씩 덜 잡수시는 게 몸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그냥 욕심 내시면 안 되고 그 욕심이 화를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숟갈씩 줄이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배가 가스 차고 이제 힘들 네. 때는 핫팩을 아, 네, 네. 가끔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걸로는 해결이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네. 근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시고도 배꼽을 중심으로 손으로 자꾸 이렇게 쓸어주시거나 네. 따뜻하게 하시는 거는 소화는 좀 도울 수는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젊으셨을 때 혈압이 낮아도 우리 몸의 기능들이 이렇게 축 처지면 나이 드셔서는 고혈압으로 가기 쉬워요. 다들 그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되죠. 너무 이렇게 많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뭐든지 중용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려고 지나쳐도 병, 모자라도 병. 그러니까 이제 항상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예. 다른 분 감사합니다. 누구 계신가요? 저는 16년째 됐어요. 네. 당뇨가 있는 제가 네, 병원에 네. 다니고 네, 네. 근데 이제 허리가 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네. 합병증 관계가 있나 해서 그러세요. 여쭤보려고. 눈은 어떠세요? 눈 잘 보이세요? 예, 잘 보여요. 예, 침침하거나 눈이 이런 백내장 이런 거 없으시고. 백냉장은 없는데 시초 약간 시초라고 네. 약만 좀 넣지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시고 그 저기 당뇨 앓으신 지가 몇 년 되셨다고요? 15년 이요. 15년 되셨다고요. 가족 중에 당뇨 앓으신 분 계세요? 부모님이나 뭐 형제 중에 없어요. 없죠? 형제만 있어요 지금. 예, 엄마 형제. 아버지는 안 계고 저기 당뇨가 안 없고. 제가 아까 이제 가족용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당뇨가 올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분은. 예, 제가 맥을 좀 볼게요. 네, 네. 오른손 주시고. 원래는 아랫배가 찬 분인데 지금 손이 뜨끈뜨끈 하시거든요. 손은 소화기가 안 발하고 좋아서 손하고는 그래요. 뜨끈뜨끈 예, 항상 허열이 떠서. 겨울에도 뜨겁고. 네. 허열이 뜨고 소화기 안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쪽 보세요. 네.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59세요. 59세세요. 네. 예. 이제 우리가 그 당뇨는 어차피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를 내 몸속에 간직을 못하고 다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아까 가족력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성향이 비슷하시겠죠. 스트레스 네, 잘 받고 예민하시고. 예민해요. 예, 이분은 원래는 아랫배가 차시니까 손발이 찬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손발이 뜨뜻하고 열이 난다고 하셨고 제가 지금 맥을 볼 때도 손바닥이 뜨끈뜨끈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허열이 뜨고 소화기가 안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몸이 이제 자꾸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그것도 열이 자꾸 몰리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장이 길고 차요 이분도. 그래서 가스 같은 것도 잘 차고 소화기는 이렇게 썩 좋은 분이 아니거든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잡숴서 온 당뇨가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맥을 보니까 뭐 저기 전체적으로 기력도 좀 많이 딸리면서 허리도 안 좋고 그러세요. 네, 허리가 안 그리고 네. 다리 이제 나중에 무릎 관절 또 다리 이런 데 다 문제가 오는데 당뇨 있는 분들은 특히 발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감각이 자꾸 무뎌지니까 상처가 나게 되고 상처가 나면 당뇨는 잘 아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은 뭐 눈이 조금 좀 안 좋으시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조심을 하셔야 돼요. 병원에서는 이제 많이 안 좋아지면 수술하는 쪽으로 가는데 수술이 만능이 아니에요. 네. 그거 수술해도 조금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열이 안 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죠 네. 지금도. 당뇨약을 드시는 것도 드시는 거지만
평상시에 생활을 자꾸 좀 화를 들 쌓이도록 그렇게 하시고 적당하게 이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은 무리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성향이 무슨 일이 있으면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걸 해야 되는 성향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지나치면은 몸이 기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적당하게 뭐 잡수시는 거, 주무시는 거, 운동 이런 게 다 적당해야 되는데 자꾸 요새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뭔가 아까도 욕심 얘기했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더 잘하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그러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분은 또 허리가 길어요. 제가 앉아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맥을 보면 맥도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길이가 다르게 나와요. 네. 장단이. 아. 그러니까 이분은 키는 별로 안 크실지 몰라도 허리가 긴 분이에요. 그래서 이 허리 쪽으로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허리가 약해지시는 거예요.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또는 이제 다쳐도 허리를 삐끗하게 씻거나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상 조심하실 게 많은데 문제는 그 당뇨약 같은 것도 약으로 그렇게 조절이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수치는 어떻게 맞출지 모르고 또 운동에서 일시적으로 숫자를 맞추기는 하지만 그건 치료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생활을 자꾸 바로 잡는 게 중요하시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은 위장하고 연관이 많다. 그다음에 또 그 얼굴로 열이 많이 오르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너무 마음을 많이 쓰고 욕심을 내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이제 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조절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예, 우리가 항상 중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